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프랑스 느낌이 나는데 어때요? 예,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 배경은 아니고요. 아. 뉴욕에 있는 그 벽화를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그 친구들의 자유로운 어떤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너무 예술적인데요, 이게 가능하니까. 이 저희 원단은 뭐 사진과 같은 똑같은 퀄리티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형태의 예술 작품도 저희 신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요거는 이제 마시멜로라고 여기에 아예 마시멜로를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도 예를 들면 하얀색이 있지만 거기다가 분홍색, 파란색을 넣으면 그 색상이 색상이 바뀌듯이 똑같이. 이거 기자님 작품이세요? 예, 디자인은 제가 했습니다. 예.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예, 페디버스입니다. 두 번 얘기하세요. 예, 독자님들 보시고. 페디버스란 이렇게 걸어서 네. 도보로 일상이 이렇게 바쁜데 사실 이렇게 걸어서 이제 천천히 걷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의 어떤 감정을 저희 고객님과 이걸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인터뷰 끝물이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들어갈까요? 예. 아트 플랫폼 청소년 부자 만들기. 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팍팍이라는 기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전번 인터뷰 때 이태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협동조합을 한번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례 중에 네. 그래도 지금 좀 신발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봤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게인 부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 동의대학교가 손잡고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의대학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그러니까 신발, 가죽, 가방에 이제 소공인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동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샵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슈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쇼케이스입니까? 이 뭡니까? 범철이 개소식하셨나요? 여기서 쇼케이스가 맞습니다. 쇼케이스입니까? 예.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동의대학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호점이고요.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고객을 갖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에서는 뭐 디자인 개발이나 제품 촬영, 최신 트렌드 정보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동조합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벌써 이제 4차 산업, 미래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잡아내기 위한 4차 산업과 연결된 좀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대기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동조합도 나중에는 차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런 어떤 4차 산업과 연계된다면 지금 척박한 이런 어떤 노동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수동 말씀을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성수동에도 똑같은 수제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공동 브랜드를 갖고서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브랜드 신발 다시 춤을 추다. 좋습니다. 말씀. 이 소공인분들이 예전에는 전부 뿔뿔이 흩어져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었던 어떤 신발 협동조합이 생겼고요. 한 5명의 그 소공인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신발 5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OEM 생산을 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OEM을 생산을 한 후에 이제 공동 브랜드인 슈플레이스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1호점을 개소를 하고 그리고 공동 브랜드로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망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나 박람회, 바이어 상담 이런 거를 갖다가 업체에서 해주고 그 센터에서 해주고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오성재와 조동준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신발 소상공인 특화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런 협업이라는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이제 각계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업무를 공유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거죠. 그러니 여기 모이신 그 협동조합분들이 이제는 나갈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OEM 생산이
많이 그 살 길이 아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교육과 그런 거를 통해서 브랜드가 설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제 그 신발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신발에 그 뜻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그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성과 확산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가 나왔네요. 예. 여기 지금 오계은 센터장입니까? 예. 야, 그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계은 그죠? 발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분이 이제 소공인을 지원하고 공동 브랜드 라인업을 하고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이제 그 소공인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안 되면 10번을 가고 10번이 안 되면 100번을 가서 이분들을 설득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 이 분들이 모여서 한 분이 원래는 한 제품을 만들었다면 어떤 분은 잘 만드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 가피를 잘 만드는 분이 계시면 또 밑창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을 합쳐놓으니까 진짜 최고의 제품이 이태리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태리와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한국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이분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재주는 저희가 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이태리의 재화 생산되는 비료를 같이 감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수십 명이 모여서. 근데 그걸 보시고 놀라운 거는 자기도 다 할 수 있다. 자기도 다 할 수 있다. 그분들도 소상공인 다 저건 나보다 좀 떨어진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설비나 어떤 그 최신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디자인의 어떤 부족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분들은 한 길만 외길만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센터에서 잘만 지원해주고 한다면 좋은 협동조합이 하나 탄생할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모계은 씨 감사하고요.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 부산 진구청과 동의대학교가 공동 설립 예정인 요 말씀은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소공인분들이 현업에서 지금 20년에서 한 40년 정도 다 이제 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고령화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는데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산 진구청과 동의대학교가 공동으로 이제 청년 창조 발전소라는 요 말을 직접 기자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디자인 교육도 시키고 그 새로운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기관. 저는 뭐 글쟁이라 그런지 이런 말 들으면 뜨거워져요. 말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 다듬어진 말이다. 청년 창조 발전소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듭을 좀 지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탄생을 했을 때 그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최적의 어떤 직업 창조, 직업도 창조할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일을 배운다면 예전에 개인들이 갖고 있던 그 소공인들이 갖고 계셨던 폐쇄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이렇게 오픈되고 기술이 오픈되고 기술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돼야지만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면 슈플레이스 1호의 멤버는 5분이신데 이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발전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발전소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지켜봐야 돼요. 기자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의 OOP 협동조합 사이트를 이용하라 이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사실은 말로서는 되게 쉬운데 그게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걸 어떻게 제가 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는지 만약에 요즘은 청소년 협동조합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제도 자체가 어떤 것이고 좋은 사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COOP라는 그 사이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더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같은 그 텐디 파업 들여다보기에서 그 박병 기자님께서 저번 주에
어떤 노동자의 또는 거기에 관계자들의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냥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 노동자 때문에 들어갔다 보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전에는 제가 경영자이기 이전에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로 들어가면서 봤는데 의외로 조금 우리가 과학적인 설득력이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말씀이네. 계속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네. 그거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떤 이런 그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 분들이 아직 노동 환경 개선이나 인식의 변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자기가 낮게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거꾸로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네, 여기 저부 작업이 뭐냐면 라스트라고 이 신발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피나 밑창을 이렇게 붙이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거를 이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300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6,300원을 그 가피를 붙이는 일이 하루에 평균 한 30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30을 곱하고 그리고 한 달이면은 뭐 쉬는 날 빼고 한 22일 정도로 곱해봤더니 총에서 월급이 한 41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산하신 거구나. 그래서 415만 원에서 3.3%를 빼면 이제 그 노동자가 가져가는 그 월급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최저 시급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뭐 계산 착오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돈을 받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근무 시간도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네. 400이다, 600이다, 1000이다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의 열정만큼 가져가면 돼요.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때에 따라서는 1시간 일하고 처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자라면. 예.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입장인데 기술자 입장, 숙련공 입장 내가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얻어야 될 인센티브. 예, 저는 이게 노동과 사측의 접근이 아니라 이쪽 측면에서 이게 탑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내가 저도 엉뚱한 이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의 폐쇄성 때문에 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노동 환경의 개선이나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일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열정페이 쉽게 100만 원 뭐 안 되는 돈을 받고 구두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로 오자마자 그 어떤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항상 잡일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버티는 친구는 남아서 그 일을 하겠지만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있어요. 100만 원을 400만 원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열심히 한다면 한 20년 좀 10년 넘게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400이면요 5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봉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청소년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태리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학식을 더 높여서 오시거든요. 아예. 예. 그럼 그분들이 와서 재학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그 기업체로 들어가서 취직을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니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이분들의 어떤 인식이 깨서 수령원들의 인식이 깨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잘 해주고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자기 후계자들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좋습니다. 예, 이런 협동조합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4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플랫폼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제 그 체계가 들어서게 되면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나 아니면 스피드 그 매니팩처링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를 들면 아디다스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디다스가 지금 연간 250만 족을 생산하는데요. 직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 일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런 어떤 퀘스천도 좀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수재화 상황이 만약에 이 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 정도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 휴머니즘이라는 게 바로 직접 손으로 만든 이런 어떤 감성들. 그게 기계로 만든다고 해서 그 감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네. 4차 산업은 4차 산업대로 예. 이렇게 잘 조율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병 기자님이 계속 4차 산업 강조해 주시네요. 우리 청소년들 들여다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홈플이 여기서 댕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스케치 한번 할까요? 이제 예. 어려운 기사. 아니 자꾸 제가 놀랐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벽화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낙서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낙서. 낙서가 예술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낙서로 보고요. 네. 그리고 예술가들은 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에 더 멋진 청소년 부자 만들기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이 부디 좀 변화의 어떤 한 방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울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